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우리가 살면서요, 그 밥을 먹지 않아도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적금 타서 목돈 생겼을 때 기분 좋죠. 또 직장인들은 특별 보너스 받았을 때가 그렇고요. 또 농촌에서는 그 1년 농사를 마친 추수철 지갑이 두둑해지면서 왠지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시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어떻게 목돈 생겼는지를 알았는지 희한하게도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두둑했던 주머니가 한순간에 텅 비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수확철 정말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그 결실인 목돈을 가진 농민들 주변에는 이런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 믿음을 악용한 사기에 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또 이만저만 아니겠죠. 혹시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대처를 좀 잘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 법률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 해결 방안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시중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에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은 이 새농퀴 마지막 퀴 힌트가 나가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잘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고려자기의 문양으로 새겨넣었고요. 조선시대 귀부인들의 예복인 당해, 왕비의 대례복에, 그리고 비녀, 골무, 가구 등 옛 여인들의 생활 필수품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이란 북부와 인도 북서부 지방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고흥에서 전국 생산량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남성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여성을 일컬어 홍일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홍일점이 바로 이 과일 나무의 꽃이라고 하네요. 밤이 지나고 햇살이 부실 때 빨간 알알이 웃는데 작은 별 아래 웃음이 지면서 메마른 가지에 한 송이 가을은 외로운 후의 계절. 문준환 씨의 노래에도 등장한 이 과일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새농퀴의 오늘 힌트는 노래까지 전해드렸는데 아주 그 정답을
제작진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지웠습니다. 근데 노래 리듬을 잘 생각해 보시면 두 글자 정도 된다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 농산 뉴스 이어가죠.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농촌 인구의 51%가 여성이잖아요. 근데 농촌 가정의 가사도 해야 되고 또 육아도 물론이고 농사일의 절반 이상도 도맡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예. 이 날이 2007년부터 국제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선 지난해부터 공식 기념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만큼 여성 농업인의 지위와 역할이 개선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그런데 현행 법을 보니까 여성 농이 남성 농하고 비교했을 때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게 밝혀졌습니다.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이 농업-농촌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법률을 분석해본 결과인데요. 이들 법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됐는지 등을 검토했더니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그 농업 농촌의 기본 법률로요. 농업식품기본법을 이제 꼽을 수 있잖아요. 요 안에서 여성농의 지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 농업식품기본법 27조엔 여성농을 육성하고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걸맞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경영주로 인정받으면서 이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건데요. 이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농업인 기준은 충족해야 됩니다. 예. 크게 얘기하자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혹은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혹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됐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을 하면 되는데 예. 이 조건에서도 많은 여성농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남성농에 비해서 농지를 소유한 비율이 낮고요. 예. 농산물 거래도 대부분 남편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이 텃밭 수준 이렇게 굉장히 영세농들은 이런 액수를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여성농업인이 농민임을 입증받으려 해도 이 남편 등의 가족 혹은 고용주가 서명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수미 농업농민 정책연구소 여름 연구기획팀장은 얘기하기를 농지 소유나 농산물 거래가 남성 명의로 이루어지면서 여성농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은 아주 오래된 문제라면서요. 여성농 단체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분명 농민인데 여성 농업인을 이제 입증받는 것도 되게 힘든 상황이라니까요. 예. 또 이제 각종 융자나 보조금 등 받으려면 농업 경영체 등록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농업 경영체법에서도 여성 농업인들이 지금 인정을 잘 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 법률에 따르면 농업 종사자는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남성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 농업인은 대개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농식품부가 2016년에 공동 경영주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경영주와 같은 지위 혹은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별 요소가 있는데 농업경영체 경영주는 농업이 아닌 겸업활동, 예를 들어 뭐 공장에 다닌다든지 뭐 하는 활동을 해도 농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예. 공동경영주는 겸업소득이 발생하면 경영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농업소득의 부족분을 이렇게 좀 메워보려 노인요양시설, 학교 식당, 인근 공장 같은 데 취업해서 일하는 많은 여성농들은 공동경영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경영주 제도는 이 지금 농업경영체법 본 법령이 아닌 시행규칙에 첨부된 서식에만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 그 전국 여성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이 지난해 전국 여성농의 총합, 이 전여농이 전국의 여성농 1,235명을 설문조사했는데요. 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는 19.1%, 공동경영주는 29%에 불과했습니다. 이 경영주의 농업인으로 분류된 여성농은 31.6%로 가장 많았고요. 미등록자도 13.9%나 됐습니다. 이 농산물 판매도 본인의 이름으로 출하하는 여성농은 24%에 그쳤습니다. 또 상품은 남성농민 그리고 하품은 여성농 이름으로 출하한다는 응답도 3.4%가 있었습니다. 예. 예.
결국 더 나아가서 본인 명의로 농업보조금을 신청해본 경험이 없는 여성농 역시 근 74%에 달했습니다. 현실도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또 강하게 반영된 법이 있네요. 네, 농업인 삶의 질법이 그런데요. 이 법률 제18조는 농촌 여성의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연구원은 보니까 그중 보육여건 개선은 아이돌 보기가 여성 책임이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연구진은 농업농촌에서 여성이 농사일 외에도 가사노동, 육아, 부양 등 돌봄 역할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돌봄은 여성의 몫이다 하고 여기는 인식이 법령에도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하면서요. 이런 법조항은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저희 농민신문과 인터뷰를 한 김영란 농특위 농어촌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가 여성을 농민으로 인정하면 자연스레 인식도 바뀔 거라면서 이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뿐 아니라 가구당 지급하는 농민수당도 개인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좋은 의견이네요, 정말로. 뭐 가구당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다 농민들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중국산 건조생강에 대한 저가 신고 의혹이 좀 있었는데 관세청이 중국산 건조생강을 사전 세액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군요. 네, 임재영 관세청장은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건조생강에 대해서 저가 신고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 등하고 협의해서 건조생강을 사전세액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이 농민신문 등을 통해서 공론화된 중국산 건조생강에 대한 저가 신고 의혹을 관세청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중국산 건조생강은 1kg당 0.3에서 1.3달러의 수입 단가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산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페루산 건조생강도 1kg당 단가가 4.4에서 5.6달러인 점에 비춰볼 때 진짜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매우 컸습니다. 사전세액 심사제도는 어떤 거냐면 농수산물처럼 가격 변동이 크거나 저가 신고 가능성이 큰 물품에 대해서 이 관세청이 수입 신고를 받기 전에 관세액을 심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현재 신선생강과 냉동 다진 생강은 대상 품목에 포함이 돼 있는데 건조생강은 그렇지 않아서 법망을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많았던 겁니다. 사전세액 심사 제도 말고요. 뭐 다른 대책도 또 있나요? 네, 이날 국감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이력관리제도 품목에 중국산 건조생강을 포함시켜라 하고 또 이런 필요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유통이력관리제도 품목에 건조생강을 포함하면 수입부터 소매 단계까지 유통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가 신고가 된 농산물의 관세 포탈을 쉽게 적발할 수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품목 지정을 하고 좀 대책도 앞으로 보고해달라고 관세청이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재현 청장은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건조생강을 사전세액 심사제도와 유통이력관리제도 품목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이죠. 우리 동네 밥변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맘때가 이제 수확철이어서 좀 바쁘긴 해도 그래도 뭐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주머니도 좀 두둑해지는 그런 행복한 시기잖아요. 근데 변호사님도 농사 지으세요? 저는 지금 뭐 부모님이랑 같이 짓고 있는 게 있고요. 예. 예, 월요일 날 추수를 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초곡수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시겠네요? 저는 항상 행복하죠. 예. 그래도 취소하고 예. 그러면 뭔가 또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도 좀 좋고요. 예. 남는 것도 많고요. 그러시군요. 예. 어떻게 농사 잘 됐나요, 변농사는? 올해? 이번에는 좀 기후가 좀 안 맞아가지고 예. 도열병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한 3분의 한 2 정도? 네,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게 많이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요? 다 같이 많이 나오면 예. 또 이게 초고수매 때 또 가격이 엄청 떨어지거든요. 이게 약간 적정한 게 제일 좋습니다. 공급과 수요에 대한 가격이 결정되니까. 예. 그렇죠. 예. 요맘때쯤 요걸 어떻게 알았는지 또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좀 있다면서요. 엄청 많죠.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네. 일단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예. 야, 농사 지었는데 쌀한가 막 그냥 나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많고요. 예. 또 이상하게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뭐 코인 같은 거 투자하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건 사건 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이건 다 박 변호사님 친구분들 얘기인 것 같은데 주변 분들 지금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많죠. 오늘 사례를 함께 들어보고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예. 올해는 풍년이요. 아유, 덕분에 내 주머니도 빵빵하니 좋구만. 이 맛에 1년 농사 짓는 것이지. 아니, 이것이 누구요? 오늘 초등학교 35회 졸업생 철봉 잘하던 철봉이 맞지? 어메 100원이구만. 어따, 이것이 얼마면이야. 반갑네. 설마 아직도 아들 100원 뺏고 그런 거 아니지? 아이고, 무슨 소리여. 인자 100원 있단 건 상대 안 하지. 뭐 인자 100억 200억 이런 야그가 어울리는구만. 아따, 우리 100원이 인자 100억 원이가 된겨? 부럽구만. 인자 그것이 기본이지. 내가 겁나게 맛있는 커피 한 잔 쏠 텐게 제일로 비싼 커피숍으로 가보자고. 그래. 우리 100억 원이 커피 한 잔 먹어보자고. 아휴, 100억 원이가 사주는 커피 맛이 좋구만. 근데 언제 그렇게 돈을 많이 불렸는가? 나가 그런 재주가 좀 있더라고. 그냥 한방 사업을 시작했더만. 요즘 돈 세기가 바쁘단게. 진짜요? 나가 배가 쬐게 아프기는 한데. 그래요? 우리 찔찔이 100원이가 100억 원이가 되었단게. 그래요, 축하하네. 부자는 하늘이 내리신다는데 나는 하늘이 내리신 것 같고. 너 철봉이 철봉만 잘하는 줄 알았더만. 아까 보니까 주머니가 빵빵한 것이 읍내 건물 몇 채 있는가? 나야 뭐 천상 농사꾼이지. 그냥 1년 벌어 1년 먹고 사는 건데. 그게 올해는 좀 잘 됐구먼. 만석군이 안 부럽네.
아이고. 무시여 당장 필요해? 아이고 그래 알겠구만. 얼마 안 되네. 아파트 구해서 보내줄게. 김팀장아 좀만 기다리. 뭔 일 있는가, 백원이? 아이 별일 아닌데. 아이고 굳이 물어보니까 약을 하자면 요새 사업이 너무나 잘 되고 있어서 자재가 겁나 많이 필요한 것이지. 근데 자재는 그렇더만 무조건적으로다가 선금이요. 어제 우리 직원들 월급에 코로나 위로금에 몽땅 챙겨줬더니만 아이고 자금이 쬐게 부족하다고 회계 팀장이 전화한겨. 직원들 코로나 위로금도 챙겨주고. 정말 백원이 성공했구먼. 나의 마음이야. 늘 직원들 입장에 서서. 아유 근데 딱 5천이 빈다네. 그렇게 돈이 많은데 5천만 원이 없어야. 너가 잘 모르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런겨. 100억이 내일 모레 들어오는데 오늘은 5천. 그 푼돈이 없는겨. 사업가의 애환이지. 그걸 네가 알란가 모르겠네. 그러고 뭐. 나야 농사지어 1년 사는데 잘 모르지. 어쨌든 대단하네. 그래서 그러는데 딱 5천만 빌려주면 나가 다음 주에 100만 원 이자를 줄 텐게 일주일만 5천 좀 빌려줘봐. 나의 주머니에 5천이 보이는가? 우리 백원이 대단하네. 근데 정말 다음 주에 100만 원 이자는 확실한 것이지? 아따 친구를 못 믿는가? 우리 착한 철봉이 변해버렸어야. 딱 다음 주 목요일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100만 원 얹혀 줄란게. 그래 친구를 믿어야지. 여기 5천이야. 다음 주에 100만 원 이떨 말고. 그것이 어떤 돈인데 5천을 콜랑 빌려줘요? 그 인간 전화는 왜 안 받아요? 내 돈 내놔. 내 돈 5천. 조용히 좀 해봐. 전화 좀 다시 해볼란게. 그 인간이 뭔 친구요? 내 소문이 쫙 다 났더만. 100원이 그놈이 사업 쫄딱만 해가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돈 듣는다는지 그것도 몰랐시오? 이게 일주일만 쓰면 100만 원 얹혀준다더라고. 이미 집이며 땅이며 몽땅 지구 마누라 이름으로 바꿔놨다던데 그건 알았시오 몰랐시오? 친구인데 그것까지 어찌 물어보는가 이 사람아. 나가 못 산다 못 살아. 아니 이제 이런 쫄쫄 굶게 생겼는데 싫으면 그냥 나가요. 음이 전화 한번 다시 해볼란게. 좀만 기다려봐.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철봉 씨 정말 철봉에 매달려 있어서 5천만 원 돌아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정말 수확철에 실제로 이런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예. 지금 이거는 이제 내가 이미 돈을 이제 수확한 농산물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이제 바꿔진 다음에 돈을 사기당한 경우인데, 아예 쌀 같은 걸로 사기당한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게. 내가 그 추곡수미 하는 것보다 가마당 5천 원 더 쳐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이게 해서 이제 뭐 미국 종합처리장 뭐 이런 데에서 민간 처리장에서 막 사기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쌀만 가져가고 돈을 안 줍니다. 그냥 그 쌀로 가져가는 경우도 더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뭐 돈도 그렇지만. 그렇죠. 자, 이렇게 철봉 씨 돈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받을 수 그래도. 있고요. 그 지금 다행인 게 뭐냐면 재산을 다른 데 안 넘겨놔서 다른 데 이렇게 막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숨겨버렸으면 찾을 수가 없는데 와이프한테 숨겨놨기 때문에 이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철봉 씨 같은 경우에는 친구한테 이렇게 사기쳤잖아요.
100원 씨가 100원이가. 예. 철봉 씨가 지금 사기 당해서 이제 100원 씨가 사기를 쳤는데. 우리 100원이는 교도소를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요새 날씨도 추운데 들어가셔서 좀 고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처벌받고 일단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 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철봉 씨는 100원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그 사기를 친 그 100원이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서 이미 재산을 아내 이름으로 바꿔놨는데 이것도 처벌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단순하게. 아내까지 같이 처벌받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100원 씨가 철봉이한테 그 사기를 친 거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또 이 돈을 변제를 안 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재산을 빼돌린 100원과 100원의 와이프는 강제집행면탈죄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강제집행이라는 게 돈을 안 갚았을 때 소송을 해가지고 재산을 강제로 이제 환수해가는 그런 민사상 그 강제집행 절차가 있거든요. 뭐 경매를 든다든지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당하려고 숨기는 거를 형사에서는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집행면탈죄는 죄도 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공범이잖아요. 또 둘이서 같이 짜고 숨겼으니까 100원 씨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처벌받습니다. 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 부인 이름으로 은닉된 재산을 또 소송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처벌 말고? 그럼요. 찾아올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부인뿐만 아니라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숨긴 경우도 있고 자녀 명의로 숨긴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다 우리가 그 강제집행면탈죄를 민사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사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숨겼다. 그래서 이제 뭐 사행이 취소소송을 통해서 받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재산을 숨기는 것들이 실제로는 내가 넘길 생각이 없는데 허위로 넘기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허위 이게 우리가 가장매매라고 부르는데 이런 가장매매들은 또 민법에서 허위의 통정표시라고 해가지고 무효로 봅니다. 계약들을. 그래서 우리가 취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무효니까 돌려놓으라고 해가지고 또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으면 못 받는 줄 알았는데 꼼꼼하게 다 우리가 챙겨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가 더 누적되는데 아닙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빨리 찾아오셔가지고 뭐 변호사든 아니면은 뭐 우리 관련된 여러 기관이든 물어보셔가지고 이런 법률 어떻게 보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은 가족이지만 가족 외에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도 우리가 사행위 취소소송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매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100원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100원 너 뭐 다른 제3자 너 100원한테 갚을 거 있지? 그거 100원 주지 말고 나한테 갚어. 이런 식으로 제3자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가지고 100원이 받을 돈이 있으면 그걸 내가 대신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이게 민법상으로는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또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오늘 제가 형법하고 민법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멸시효가 있나요? 근데? 소멸시효가 있죠. 우리가 소멸시효가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은 10년이거든요. 근데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장사를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상인이라고 하면 또 5년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또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이 그냥 개인 간에는 10년, 상인이 있으면 5년인데 지금같이 이제 우리가 사기나 이런 걸로 인한 범죄로 인한 그 또 채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손해배상 채권은 또 3년입니다. 그렇군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손해배상 채권이 우리가 이렇게 범죄 당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3년이고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10년까지도 연장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 철봉이는 알고 있잖아요. 안달로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 굉장히 짧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하루빨리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당황하고 또 망연자실이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어떻게 좀 대처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망연자실한 것보다는 실제로는 믿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워낙 순수하시고 당연히 갚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 전화를 하면은 그래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연락 줄게 이렇게 하고 2년 3년 지나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뭔가 의심이 되면 빨리 행동을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 40초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네, 정상근 기자와 뉴스 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보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71명이 나왔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면서 전날보다 500여 명 정도가 늘었고요. 예. 또 지난주 수요일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수요일은 이 대체 공휴일이었다는 점을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1,300명 정도로 지난주 목요일에 비해서 한 600여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염 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 미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수치가 0.86이 나왔는데 확실히 확산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예. 정부는 4차 대유행이 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진다라고 해도 이달 말이면 하루 확진자 수가 1,400여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11월 말 정도에도 한 1,600여 명 안팎을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 나와서 빠르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게 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 돌파 감염 추정 사례 비중이 이달 들어서 27.6%까지 올라갔다면서 이달 말 이 헬로윈데이를 기점으로 이 젊은층과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 방역 수칙을 계속 지켜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도 이 경기도 국감 열렸습니다. 네, 2라운드가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피감기관장 인사말을 통해서 이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면서 도지사 직무와 관련 없는 답변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을 긋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장동 논란은 이어졌는데요. 가장 주목됐던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월요일 행안위 국감에서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돼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추가 이익 환수 조치는 삭제된 것이 아니라 이 넣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예. 이 국민의힘은 이것이 최소 배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면서 그렇다면 누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냐 이렇게 캐물었는데요. 예. 이재명 지사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성남도시공사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라면서 이 재벌 회장이 보고받지 않은 이 계열사 대리의 건의를 어떻게 파악하겠느냐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이죠. 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됐다가 또 다시 소환 조사됐어요. 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새벽 그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48시간의 체포시한을 5시간 남기고 풀어줬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은 어제 오후 다시 한번 남욱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취재진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로서 그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니냐 이렇게 묻자 처음부터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도 어제 소환이 됐는데요. 예. 구속영장 기각 6일 만입니다. 김만배 씨는 취재진을 만나서 잘 소명하겠다라는 입장 외에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적 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유동규 씨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그 국민의힘 후보 그 전두환 발언 관련 논란은 뭐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네, 5.18과 군사 쿠데타를 빼면 전두환 씨가 정치를 잘했다라면서 많은 호남 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주장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이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예.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이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할 사안이다라고 압박을 했고요. 유승민 후보는 수천억 원의 이 비자금을 부하들에게 나눠준 것이 조직 관리를 잘한 거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미숙했다며 신속한 수습, 즉 사과를 요구했고요. 윤석열 후보 캠프의 호남 출신 김경진 대외협력특보는 사과를 건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 분들을 화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어느 정권이든 효과를 나타낸 것이 있다면 벤치마킹하자는 의도라고 주장했는데요. 예. 이에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예정에 없던 호남을 방문해서 민심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자, 국민대가 윤석열 후보의 아내 그 김건희 씨 논문을 조사하기로 했네요. 네, 어제 국민대가 교육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국민대는 지난달 이 논문 조사 시효가 지났다면서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교육부는 조사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국민대는 오는 22일까지 연구윤리소집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고요. 11월 3일까지 이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회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고발사주 의혹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네, 그제 MBC PD수첩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김웅 의원과 이 제보자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음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녹취에서 김웅 의원은 이 고발장 초안은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릴게요 라거나 자료랑 이런 것들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라거나 남부가 아니면 위험하대요라고 말하는 등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형태의 대화를 했습니다. 예. 또 일전에 언론에 녹취록 내용이 보도됐을 때 이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 있냐 없냐를 두고 논란이 거셌는데요. 예. 이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고발장을 접수하면,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하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예. 이 고발장 관련해서 김웅 의원 본인은 쏙 빠져야 된다라거나 검찰색을 띠면 안 된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측은 이 녹취록 내용은 윤석열 후보가 시키지 않았다는 의미다라면서 녹취록 공개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고요. 예. 김웅 의원은 저희라는 주어는 검찰이 아닌 것 같다라면서 MBC가 편파 보도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어제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이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입건된 등장인물들이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들이어서 공수처가 당시 검찰의 조직적 개입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누리호가 드디어 이제 우주로 향하는 날입니다. 네, 100% 국내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우주로 나갑니다. 어제 조립동에서 나와서 지금 1.5km를 이동하는데 1시간이나 걸리는 등 천천히 이동을 했는데요. 예. 발사대에 우뚝 서는 데까지 성공했고 지금은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그 엄빌리칼까지 연결된 상황입니다. 예. 오늘 연료를 주입하고요. 날씨에 문제가 없으면 추적소들이 이제 준비에 돌입하고요. 그리고 발사는 오늘 오후 4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날씨에 따라서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이 처음 개발한 발사체가 첫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이 30%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실용 위성을 띄울 수 있는 독자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날씨가 좀 잘 받쳐줘서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최시진이었습니다. 내일은 김재용 아나운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